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이은지입니다. 자, 붉은 노을 하면 떠오르는 가수는 누구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이문세라고 외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옛날 사람, 붉은 노을은 역시 빅뱅이죠? 자, 이렇게 요즘 인터넷에는요, 옛날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불과 2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옛날 일들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노래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인터넷 뱅킹,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거 어느새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조급함마저 느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온고지신이죠. 이 새로운 변화를 빨리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부동산 영화 여행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영화들을 좀 다뤄왔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모르는 것이 간첩인 그런 영화를 한번 오. 다뤄볼 텐데요. 네. 그 영화는 만화 영화입니다. 오. 그 제목은 둘리, 아기 공룡 둘리라는 얘기인데 혹시 둘리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아기 공룡 둘리, 호이호이 그 둘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요즘 정말 초등학생들도 워낙 이 캐릭터가 유명해서 많이들 알던데 부동산과 아기 공룡 둘리가 연관이 있나요? 실제로 네. 아기 공룡 둘리의 주인공은 둘리입니다. 네, 둘리죠. 그런데 둘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은 고길동 씨의 삶에 대해서 네. 한번 집중적으로 재조명을 해서 아기 공룡 둘리를 새롭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기 공룡 둘리와 접목된 부동산 이야기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여행은요, 아기 공룡 둘리의 고길동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길동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기 공룡 둘리란 것은 김수정 화백이 1983년 이제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에다가 연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김수정 작가라고 하지 않고 화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이 화백까지 만든 이유는 둘리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애니메이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아기 공룡 둘리에서 우리 부동산 이야기를 찾아내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둘리의 줄거리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빙하입니다. 빙하에 억만 년 전에 gat혀있는 둘리가 한강으로 떠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연은 펭귄하고 고래가 떠돌다가 이제 빙하가 부러져서 빙하 한 조각이 이제 한강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한강에 들어온 빙하가 이제 얼음이 깨끗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위쪽에 있는 빙산은 그냥 다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어서 둘리가 하천변에 이렇게 딱 있는 것을 이제 영희가 이제 고철수 고영희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영희가 발견을 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고길동 씨와 둘리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이렇게 기상천외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둘리는 장난꾸러기입니다. 장난꾸러기인데다가 둘리 이외에도 도우너, 또치, 마이콜 뿐만이 아니고 영희와 철수 그리고 엄마까지 그리고 중요한 희동이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식구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기상천외 대단무쌍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무쌍. 네.
실제로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지금 73년과 7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이죠. 오일 쇼크가 있었으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미국 경제 침체의 늪, 그러니까 80년대에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세계 경제를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됐죠. 남동임해공업 지역뿐만이 아니고 창원, 그러니까 울산, 창원, 포항 이런 식으로 중화공업에 과잉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일부 불안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IMF와 더불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서 줄줄이 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이 조금은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에서 김수정 화백은 이 둘리란 만화 영화를 통해서 어찌 보면 블랙 코미디죠. 약간의 풍자와 해악이 조금은 들어있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북한에 이제 괴한이 남침을 했는데 둘리가 어쩌다가 잡는 그런 일들까지 나오는 그러한 시사풍자적 만화 영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을 한번 살펴보면 고길동,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고길동입니다. 고길동 씨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족은 배우자가 박정자 씨, 그리고 자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철수와 고영희 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성격은 자수성가형 노력파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지만 오늘 그쵸. 짚어드리는 거죠. 재밌네요. 그리고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길동 씨가 사실은 이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있는 어깨의 짐이 무거운 그런 그 시대의 가장이 세상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힘드셨겠네. 했었고요. 예, 돈을 많이 벌었어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죠. 고길동 씨는 과연 인성이 나쁜 사람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혹시 나쁜 사람일까요? 고 과장님의 인성. 그냥 제가 네. 어렸을 때 텔레비를 봤을 때는 계속 괴롭히고 둘리 싫어하니까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보니까 네. 얘네들이 다 거두었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네. 최근 들어서 고길동 씨의 인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윤은주 아나운서처럼 네. 이제 둘리 시점에서 고길동 아저씨가 계속 꾸지람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뿅망치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고길동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들었고요. 폭행죄. 둘리가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폭행죄, 그리고 재물손괴죄, 그리고 공갈협박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게 뭐 장난으로 얘기를 한 네. 거니까 그죠? 이 얘기들은 실제로 주민들을 폭행하기도 하고요. 고길동 씨가 아끼는 양주라든지 LP판, 그 당시에 보기 힘든 LP판들을 다 부셔놓고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 혼난다 뭐 이렇게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만행에 의해서도 고길동 씨는 뿅망치 한 대와 꾸지람으로 대처한 대인배다 이런 인품이 재조명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당시 시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많은 만행들이 벌어지면 일반인 같았으면 내쫓았겠죠. 그쵸.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길동 씨는 이제 대인배로서 이제 큰 품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의문이 들죠. 고길동 씨, 그는 과연 경제적으로 서민일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윤은주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서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까요? 서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었고, 네, 서민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 1980년 당시에는 고급 SUV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보면
이 차를 보면 다들 티코가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빨간색 티코. 예, 빨간색 티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티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니에요? 이게 티코가 아닙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티코는 양산된 것이 91년도에 양산이 됐거든요. 오. 실제로 그 이전에 나온 이 자동차라는 것에서 봤을 때 버스 높이에서도 이 높이까지 올라간 것은 이것은 고급 SUV가 이야. 아닌가.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사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봉구 쌍문동 2층 양옥집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가치로도 절대 서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LP판과 전축이죠. 이야. 이 전축이 있으면 80년도에 전축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대단한 재력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 중견기업 과장 월급이 20만 원 시절이었는데 네. 이제 주민들을 둘리가 이제 폭행을 해온 상황이 되거든요. 네. 폭행을 해왔는데 심지어 옷에도 둘리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 손해배상 청구서라고 해서 개 5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월급이 20만 원 시절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길동 씨는 아무 말 없이 뿅만치 한 대로 이걸 다 물어주죠. 이야. 실제로 월급이 20만 원 시절에 손해배상이 500만 원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고길동 씨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뿐히 이제 야. 배상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재력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고길동 씨는 이제 자수성가형 타입이기 때문에 재테크의 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 과거에 이런 주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 여기에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요. 아, 주인집. 예, 저희는 이렇게 새들어 살고 어. 있는 한참 어릴 때였죠. 네. 그때 80년대였으니까 그때 연탄불 피우는 그런 시기였고 가운데 수도는 이제 이렇게 물을 퍼다가 쓰는 그런 마당이 있는 집이었고 공동 화장실이 있고 이런 집에 사는 것이 대부분 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오. 이런 2층 양호. 예, 궁궐 같은 이런 저택에 산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수성가형 자산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 사는 곳이 도봉구 쌍문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 쌍문동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에서도 배경이 쌍문동이었어요. 네. 그렇다는 건 시대적으로 이때 당시에 쌍문동이 뭔가 상징성이 있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89년도에 재개발이 확정이 된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미 쌍문동의 주택 자체는 굉장히 고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 고길동 씨의 집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좀 가치였던 건가요? 예를 들어 재개발과 재건축이 재개발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백조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재개발들이 이제 한창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는 네. 주택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가치를 한번 파악을 할 때는 주택 건물에 대한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건물 또한 건물 말고도 토지 가치에 대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건물값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죠? 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20년 혹은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건물값은 거의 치질 않는 상황. 그래서 건물은 이제 떨어지는 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쌍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 여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해지 기능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건물이라는 것은 떨어지지만 이 토지 가격이 이렇게 높기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해서 이런 지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 쌍문동의 고길동 씨의 단독주택은 대략 10억 원 정도, 10여 원 정도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우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집의 구조와 이제 베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뭐 4베이, 3베이, 2베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만화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베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이건 3베이다. 이렇게 3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여기도 길이 크게 물려 있고 안에 마당도 엄청 크게 물려 있는 대저택이었다. 와. 이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베이와 3베이와 4베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요. 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면 발코니에 접한 거실 또는 방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혹은 발코니 혹은 전면에서 바라볼 때 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접해 있기 때문에 투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전면 혹은 발코니에서 거실과 방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베이다. 혹은 전면에서 네 개의 방과 거실이 접해 있기 때문에 4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고길동 씨의 집은 여기 3베이다 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 네.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2베이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안방이 크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또 개방감이 우수하죠. 방이 작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그쵸. 개방감이 우수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난방비가 지출이 많고요. 주방과 거실의 공간 활용이 이제 뚜렷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지금 고길동 씨의 집인 3베이 같은 경우에는 채광 효과가 높고요. 2베이 대비 베란다 공간 확보 가능.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거실과 안방이 비교적 좁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4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야. 채광 효과가 우수하고 베란다 공간이 확보 가능하고 그리고 난방비 효율이 매우 우수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대신 4베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도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분양 가격이 높다.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네. 2베이에서부터 4베이로 갈수록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분양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2베이로 하기 위해서는 길게 안 빼도 되기 때문에 남향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토지 활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베이, 3베이도 뭐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4베이로 가면 갈수록 토지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서울 정도로 분석을 너무 잘하셨어요. 네. 뭐 형사하셔야지. 네.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렇다는 건 우리 고길동 고 과장님 정말 돈을 많이 버셨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려면. 그렇다면 고 과장님을 위한 재테크 팁을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길동 씨를 위한 또 하나의 재테크 방법은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리모델링?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비용의 대비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건물에도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연수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네. 이 고정자산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폐물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되기 전까지의 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뭐 그 내용 연수를 따질 때는 계산적, 행정적, 물리적, 기능적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만 그냥 어려운 얘기니까 조금 더 쉽게 폐물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도 생애 주기가 있다라는 얘기. 그 정개발 단계라든지 신축 단계라든지 안정 단계.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 주기처럼 건물도 생애 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처럼 건물도. 그렇죠. 이 단계에서 폐물 단계가 되면 이제 시청자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가, 혹은 뭐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될 것인가 네.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리모델링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직 증축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평 증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건물 위로 최대 상계층을 올려서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더 짓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분양분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높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구나. 수평 증축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이 수직 증축과 관련된 기사로는 정자동에 있죠. 분당 정자동에 보면 지금까지 이제 이름 있는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가 오히려 수직 증축을 지금 현재 최근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안전점검까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지금 존재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예. 그리고 수평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방식인데 생활 면적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을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고요. 소형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소형 평수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에는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소형에서 대형으로 넘어갈 때, 대형이 또 이슈가 있을 때는 또 한번 이러한 이슈거리가 바람을 한번 불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리모델링이 존재를 하는데, 리모델링은 이렇게 건물을 위로 올리고 옆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시청자님이 고려하시는 거, 조금 허름하지만 값싼 건물들을 사가지고 외벽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고 과장님 돈 많이 버시라고 재테크 수단, 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네. 리모델링과 같은 이러한 것은 기존 자산을 가치 상승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이것 외에도 신규 자산을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더 높은 소득을 이뤄낼 것이냐, 혹은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실제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인풋이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효과를 따지게 된다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것이 결정이 될 것이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물론 리모델링이란 것도 이 기존 자산을 소중히 여겨서 가치를 상승시킨다라는 매력도 있겠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에서는 개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과 아파트 10채, 20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부에 있어서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저는 오히려 신규 자산 개체수를 증가하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투자를 하실 때 그것도 위치를 보신다면 오히려 개체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이러한 작은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재미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영화, 여행, 아기공룡 둘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니, 아기공룡 둘리와 부동산이 이렇게 접목될 줄이야. 오늘 정말 동심파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재밌기도 했었는데, 아기공룡 둘리를 선택한 만큼 이 영화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주제 자체가 네. 신재민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또 나오는 소재가 또 나오게 되죠. 희동이가 내 타임코스모스를 망가뜨렸어, 이렇게 도너가 얘기를 하는데, 타임코스모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에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 여행을 떠나고 영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이 과거에 있는 우리의 경험담, 이 경험들을 소중히 축적을 해가지고 부동산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울 효과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울 효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울에 비친 듯이 판박이로 무언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실제로 어떠한 개발지가 만들어질 때 이 개발이 일어날 때는 이걸 집행하는 혹은 확정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결정권자까지도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거울 효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 마곡이라든지 혹은 일산이라든지 이러한 신도시를 만들 때 판교를 모티브로 했다라는 얘기. 이건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판교의 교육이라든지 기타 시설, 문화시설, 첨단 산업과 같이 이런 기존 신도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거울 효과를 이렇게 이루어서 신도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슈가 있는 평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수원 혹은 용인의 화성에 이런 거울 효과의 판박이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점으로 거울 효과를 펼쳐서 평택에 만들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혁신도시라는 것도 거울 효과를 토대로 만들고 있고 행정도시죠. 그러니까 도청이 들어가는 소재지죠. 예천이나 뭐 내포신도시 혹은 남학신도시 이런 곳들까지도 판박이를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처를 얻을 때 투자처를 궁금해하실 때는 판박이 형태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성공 사례와 닮아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꼭 고려를 해보신다면 알맞은 현명한 투자처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둘리에 대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김수정 화백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너도 어른이 되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고길동 씨라는 것은 고길동 씨는 그 당시에 거의 9명이죠. 9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시대의 쓸쓸한 가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그러한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시대에서 물론 쌍문동의 큰손이겠지만 조금 더 묵묵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멋진 아버님 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아버님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멋진 나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 박수. 네. 세상에 아기 공룡 둘리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나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기 공룡 둘리의 고 과장님의 삶에 대해서 재조명을 좀 해봤는데요. 자, 정확한 팩트 체크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정말 기초가 되죠. 과거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가 바로 세미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세미나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까? 이러한 투자처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길에 대한 제시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또한 1:1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에 대해서 팔지 말지 살지 말지 이러한 것들 모든 고민들을 가지고 오시면 1:1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토지 시장의 전망과 투자 성공 전략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8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209 회의실에서도 8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앞으로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분당리 296-2번지를 구입 전입니다. 지인이 금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30만 원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금매라고 지인이 계속 추천 중이세요? 네네, 그거 급하게 나온 물건이라서 네. 어떠냐고 제가, 근데 이게 전망이 궁금을 하거든요. 네, 그럼요. 함부로 살 수 없으니까. 자, 전문가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어떨지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아, 좋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당진의 발전에 더불어서 이런 당진시라든지 서산시라든지 이런 구도심들이 점진적인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서산시의 주변에서 이 도시화가 예정될 만한 그런 위치에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구도심이 점진적인 도시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란 것은 오히려 시골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시 지역까지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까지를 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오히려 농촌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농촌 지역에서 도시가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으면 오히려 농촌 지역도 차익 투자로서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서산시라는 곳은 오히려 도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인데 실제로 도로가 물었냐 이렇게 볼 때는 현황 도로는 보일 겁니다. 보이는데 지적도상에 도로가 물려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조금 더 가치 상승 면에서 도로가 물려있는 토지와 도로가 안 물려있는 토지는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맹지는 아니지만 현황 도로가 있지만 이 토지에 물려있는 이 도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상 맹지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심이 좋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도 이렇게 도로가 안 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금매도 좋고 가격이 저렴한 곳도 계획관리 지역인데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평당 3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가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지를 먼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투자 전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토지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내용은 약간 흐릴 수도 있겠지만 미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맑음이다 이렇게 전망을 네,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태도가 맑음이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조금 더 당장 구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살펴보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정말 제가 상담 잡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유, 상담 고맙고요. 네. 예, 잘 명심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네, 고민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트란치 아파트 109제곱미터를 2008년도에 2억으로 구매하고 직접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요?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파트에 언제부터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2008년에 들어갔는데, 예, 지금 이쪽 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안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뭐 또 평택이 계속 뭐 호재가 많고 하는데, 네. 더 오를 건지 어떨 건지 좀 궁금해서요. 예, 실제로 이 지도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평택이라는 대단한 호재 속에서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 인원이 많이 안 들어와서 지지부진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주변의 호재를 바라봤을 때 이 삼성에 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미군에 대한 영향력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 연말쯤에는 브레인시티라는 것이 또 토지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이 나오는 교집합부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완전 구도심에 속하진 않습니다. 도시 발전 방향 자체가 구도심을 등에 업고 신도심 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충동 뜰한채 아파트는 오히려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쳐다본다면 오히려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조금 고덕국제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대량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잠시 동안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 잠깐을 이겨낸다면 이 평택이라는 곳 자체가 평균 단가가 전부 다 확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제 보유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맑아지는 이런 아파트다,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지 보상이 교집합에 속해 있는 아파트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다리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토지 시장의 전망과 투자 성공 전략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8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209호 회의실에서도 8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전화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391번지를 15년 전 3.3제곱미터당 5만 원에 광고를 보고 구입했습니다. 임대 농사 중인데 항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광고를 보고 구입하셨어요? 예, 예. 그러셨구나. 근데 항구가 들어선다는 건 대표님 이게 좀 호재인 것 같은데, 자,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을 하셨을 당시에 광고를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래도 호재 옆으로 갖는 그러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항구도 항구지만 이 당진이란 곳 자체가 가치 상승이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평택이나 세종과 같은 그러한 대단한 개발지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당진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업단지 위주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교로리 이 부근에 있는 토지는 전용공업지역이라고 이 지도상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화력발전소 부분입니다. 화력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다 이렇게 하면 뭐 기피시설이다, 이렇게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항구보다도 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들로 인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사신 것도 절대농지지만 절대농지가 절대 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의 가치 상승 여력은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런 토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오. 말씀드리고 이 토지는 맑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 잘 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가치 상승의 여력의 가능성이 크다니까 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이사리 산 12-1번지를 2008년에 3.3제곱미터당 40만 원의 지인 추천으로 구입했습니다. 330제곱미터를 투자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지인 추천으로 사셨어요. 믿을 만한 지인이셨나 봐요. 아, 예, 그때는 뭐 믿을만 지인보다기보다가 그 좀 아는 사람한테 사는데 네네. 잘못 산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으세요? 예, 예. 오. 네, 그럼 일단 우리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 토지를 지인 추천을 통해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모든 도시는 이렇게 네. 공업지역이 등장을 하게 되면 주변에 주거상업지역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바깥으로 녹지지역까지 이렇게 도시지역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실제로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토지에는 주변에 공업지역은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아파트 한 채가 들어왔고 이 전원주택지들 이런 부지들이 턱 밑까지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이 토지 분할을 실제로 보면 활용도가 있게 해놨다라고 보기보다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좀 분할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지 자체로서 봤을 때는 매도가 조금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적인 특성을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주거상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녹지지역으로 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용도지역이 상승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개발업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래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좀 하겠다. 아니면 수용의 의사를 내비추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다라는 전망을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구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소리 힘이 없어지셨어요. 자, 다음 사연은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자, 인천 서구 성남동 536-43번지를 1988년 3,3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대지 면적이 139제곱미터가 되며 직접 거주 중입니다. 주변에 7호선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7호선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오, 그럼 축하드립니다. 이거 대단한 호재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 토지를 88년도에 예, 이 주택을 구입을 하셨네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수도권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자면 서울의 중구가 발전이 되고 영등포와 여의도 그리고 영동지구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과 인천의 교집합 부위 이런 중동의 일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상동 그리고 삼산까지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천이란 곳은 어쨌든 공업이 발전된 그리고 물류가 발전된 그런 도시에 속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도시가 인천이란 도시가 점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 이 주변으로 인천도 주변으로 이렇게 점진적 도시화를 신도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그 주택지는 구도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심에 속하지만 이 주변에서 공업지역이 오히려 주거지역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도시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도 이 구도심의 입지 조건까지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렇게 정규직이 바글바글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꼭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시청자님이 나중에 한박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맑음이다. 꼭 보유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상담 결과 좀 어떠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알려드릴게요. 새 정부 토지 시장의 전망과 투자 성공 전략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8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209 회의실에서도 8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유독 시간이 더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신재민의 부동산, 영화, 여행 오늘 함께 꾸며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기 공룡 둘리를 통해서 둘리가 주인공이 아닌 고길동 씨를 집중 재조명하면서 고길동 씨의 삶에 대한 아기 공룡 둘리를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요지는 뭐냐면 이 시대의 모든 고길동 씨들에게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존 자산이 가치 상승 여력을 이제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닌 계란을 여러 군데 나눠서 담으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래서 수익형도 존재하고 차익형도 존재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나누셔가지고 이제 알찬 노후를 맞이하시길 기대하고요. 이 시대에 고길동 여러분 수고하셨다라는 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대 모든 고길동 여러분 앞으로도 파이팅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